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8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예. 그 뭐 작화 변화도 변화인데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제 프롤로그에서 아, 네.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아마 거의 완결에 가까운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아, 예, 네네. 예, 그 이제 어. 어떤 뭐 지금 이게 라이딩에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해진 건 뭐 이 팀의 영향이 큽니다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아, 막 네. 이렇게 그 네네, 나서는 맞아요. 그 장면인데 사실 저는 이 정도 장기 연재작에서 네. 거의 그런 마지막에 가까운 장면을 네. 미리 그렇게 구성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은 작가분들이 아, 이렇게 네. 엔딩을 생각은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렇죠. 이걸 미리 던져놓고서 네. 하는 경우는 전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아. 짧은 그냥 뭐 네. 한 20화, 30화 정도 아, 작품은 네.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래 있으신 거죠? 그 장면이 있으신 거죠? 어떤? 저는 처음 윈드브레이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끝내야지라는 어떤 큰 프레임대로는 네. 지금까지 진행을 그대로 안 바꾸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끝은 큰 변함은 없을 거고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저도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들면서 좀 이렇게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꽤 많이 있었던 것 틀 같아요. 안에서는 변주도 네, 하는데, 변주도 네. 되고 아 이런 이야기가 더 재밌겠네라고 음. 뒤늦게 생각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하면 그 틀 안에서는 바꾸되 이 전체적인 이런 큰 프레임은 크게 엎으려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 방향이 있긴 네.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롤로그에 있던 걸 지금 바꾸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장면을. 처음에는 저는 프롤로그대로 이렇게 끝내야겠다는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예, 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이야기를 흐름대로 가다 보면은 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을 텐데라는 부분들이 분명 생겨나거든요. 예, 예. 오래 연재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한편으로 그 프롤로그가 좀 걸리적거릴 때도 약간 있어요. 족쇄가 되는 예, 약간 부분이- 족쇄가 되는 예, 부분도 예, 없잖아 예, 있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 이거 프롤로그 지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사실 저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롤로그를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이 방향성대로 진행을 하되 뭔가 뻔하면서 뻔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큰 숙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엔딩이라는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네. 굉장히 어떤 그걸 미리 정해놓는 게 좀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단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네, 부담감이. 굳이, 하지만 또 이제 네. 그 장면이 만약에 이제 그 프롤로그의 그 장면이 이제 그대로 연재분에서 네, 나왔다면 등장하실 때 그때의 독자님들이 그동안 네. 계속 봐왔던 분들한테는 어떤 선물과도 큰 선물이 될것 같은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은 들어서 그 프롤로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작화로 연출하고 싶은 목적도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의 네. 연출을. 네, 네, 네. 아니, 저도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이제 그걸 가는 방향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프레임이 있고 이제 그 프레임 안에서 또 이거 약간 변주가 있지만은 네.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보면 이렇게 그 리그 오브 스트릿이라는 대회 단일 대회가 되게 좀 네.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뭐 이제 최근에 뭐 노아 같은 이제 영국 쪽 뭐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했지만은 네. 이제 사실은 거의 뭐 이제 리그 오브 스트릿 1회전부터 등장했던 크루랑 이 사람을 데리고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고 또 누군가 탈락하고 네네네. 계속해서 이걸 갔단 말이죠.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걸 보면서 예전에 뭐 슬램덩크에서의 그 돈의 토너먼트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드래곤볼에서의 천하제일 무도대회 같은 약간 그런 구성이 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좀 그런 리그 오브 스트릿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일 대회로 이 전체를 끌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 네. 구상에 좀 그런 좀 전통적인 토너먼트 방식 만화 구성이 좀 네. 영향을 준 부분이 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좀 어떻게 이제 그런 걸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우선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이라 그런 토너먼트 방식을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약간 처음에는 오디션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뭐 슈퍼스타 K랄지 네.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네.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라기보다는 그때 미션을 주고 이렇게 어떤 서바이벌처럼 살아남는 어떤 오디션에 가까운
프로그램? 어쨌든 노래를 잘하면 누가 가수의 최고가 되냐라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오디션 프로에서도 이제 이번 주 미션 뭐 네. 주고 네, 뭐 그런 미션을 주듯이 어떤 그런 포맷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경영 막 상위권으로 가면은 뭐 쇼미더머니나 이러면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유명해지는 저가는 어떤 자전거로 그런 과정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그런 미션 도전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그 이게 단일대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루하지 않았던 게 바로 그런 미션들이 계속 바뀌어서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 스테이지마다 네. 이제 요구되는 게 되게 팀에 요구되는 게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활약한 멤버도 되게 달라지고 네. 저는 그게 이제 되게 그게 좀 지루하지 않은 그 단일 다이로 감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되게 좀 그 윈드브레이커만의 중요한 방식 같은데 보통 그럴 때는 그런 미션을 먼저 구상하고 나서 이제 그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만드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누굴 좀 주인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좀 그 미션을 구성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만화가 길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의 위주로 이야기를 뽑아서 만들려면은 어떤 미션을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짤 때도 있고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션 위주로 많이 쌌던 것 같고 후반부터는 이제 캐릭터의 그런 매력도나 이런 두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위주로 짰던 것 같고 그때 상황이 좀 그 이야기 흐름에 따라 맞게 이렇게 짰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그 연재를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미션적인 한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전거 자체가 뭐 이렇게 그쵸.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달려서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만약에 묘기를 시키는 건 네, 모르겠지만 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축구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막 엄청 다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조금 단순한 레이싱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쥐어짜는 것도 되게 좀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 같은 거나 해외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이런 기술이나 이런 트랙들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 이런 기술을 나오게 하려면 어떤 미션을 어떤 경기 진행이 돼야 되면 이렇게 거꾸로 짰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근데 이 작가님께서도 본인도 네. 이제 옛날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이나 이런 것도 네. 생각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탈락하고 주인공이 올라가는 게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옛날 만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주인공이 약간 좀 소위 쪼렙, 네. 그러니까 재능은 있으나 네. 이제 좀 쪼렙인, 네. 좀 강백호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건지 뭐 네, 슬램독의 강백호 네. 같은,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성장은 주인공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연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리그 오브 스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했으나 네. 처음부터 이미 굉장히 슈퍼루키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좀 그 이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통 스포츠 만화라고 생각할 때는 한남이 캐릭터가 이제 그렇죠. 오히려 주인공에 가까울 네. 텐데. 예.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처음 연재를 할 때 정식 작가가 된 게 아니라 베스트 도전 만화에 연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29살 때 이제 웹툰 도전을 했고 이제 1년만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30살 됐을 때는 현실과 타협하자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연재를 완결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뽑힌다라는 네이버 정식 작가로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은 성장물로 처음엔 제가 해버린다면 보여주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고 취미 생활이었고 29, 30대까지 정말 저는 차가 없고 항상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자전거를 그 당시엔 정말 순수하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만화는 그리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전거의 짜릿함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자연이라는 좀 먼치킨 같은 캐릭터가 조금 더 처음부터 이펙트 있고 표현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저한테는 독자를 확 흡입하기.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뭔가 이펙트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 3, 40편 정도로 짧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윈드브레이커를.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스트 도전에서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 걸 화끈하게 다 보여주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다 보여주고 후회 없게 현실과 타협, 이제 더 이상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남이라는 캐릭터보다 조금 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이라는 좀 만능캐 같은 캐릭터를 그냥 제가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요즘 이제 특히 네이버 이제 작품들 보면은 약간 사실 먼치킨 주인공인 1화부터 시즌 네네. 퀘스트가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네. 8년 전에 사실 그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긴 스타일이. 하죠. 네, 먼치킨 캐릭터가 그때는 근데 그때 그래서 되게 좀 아, 임팩트가 네.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막 그런 묘기나 네. 이런 것들 테크닉들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이가 처음부터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네. 좀 작가님 스스로도 내가 좀 만화가로서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네.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그런 혹시 그런 건 있을까요? 사실 전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 화에 그 뛰어내리고 네. 내려가는 컷들 이런 그 마지막 화 보면은 그뭐 2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건 실제로 제가 해외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그걸 이제 만화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하게 만든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봤을 때 이거 뭐야 뭐 만화니까 이러겠지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좀 이제 만화와 해석시켜서 한 게 있는데 익스트림 레벨 익스트림 쪽인데 이제 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BMX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뭐 기억하실 분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터널에서 이렇게 빙 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자동차도 하기 힘든데 좀 오버하지 않았냐라 싶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만화를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 어쨌든 만화를 그리고 오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작품보다는 오락성에 가깝게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을 어쨌든 어떤 좀 재미를 더 충족시켜 주자. 뭐 이런 위주로 포커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오버스럽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후회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또 이제 분명히 시각적 임팩트가 굉장히 있긴 하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그냥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네. 그 보는 쾌감이 되게 항상 윈드브레이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